유소년 정책도 있어. 유소년 정책은 어떤 거냐면 각 구단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헤타페 같은 구단은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해서 엘리트는 수업료가 없이 육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레알 같은 경우에는 더 대단한 게, 제가 알기로는 뭐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들어가지고 돔구장을 만들고, 대단했던 건 잔디 구장이 다 빼지면서 밑으로 넣어가지고 관리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형이 이번에 또 K리그 대표님들이랑 또 유럽에 갔다 오셨잖아요. 어떤 일로 유럽에 갔다 오셨어요? K리그 연맹에서 하는 이제 CEO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번 다녀왔고요. 근데 뭐 대표뿐만이 아니라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 마케팅 등등등 해가지고 1년에 한 15번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단 실무진부터 참석해서 구단 운영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는데, 봄에 한번 저희들 국내에서 CEO 교육 과정 했고, 이번에는 유럽을 다녀왔는데 정말 갈갈 말까 많이 망설였었어요. 왜냐면 시즌이 중요한데 혹시라도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했는데,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가길 잘해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험들을 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그다음에 많은 걸 느끼고 들어왔어요. 대단하게 느꼈던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 근래에 지었던 경기장을 레알 마드리드하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다녀왔었는데, 약간 외진 곳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간 거예요. 약 8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레알 같은 경우에는 더 대단한 게, 제가 알기로는 뭐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들어가지고 돔구장을 만들고, 대단했던 건 잔디 구장이 다 빼지면서 밑으로 넣어가지고 관리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 잔디 하나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가동을 시킬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과하게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요, 그 돔구장 잔디가 있잖아요. 이게 5이 블록을 해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퍼즐로 이렇게 차례차례. 그리고 밑에서 잔디를 다 키워서 다시 또 올려서 또 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 바로 여기에 갑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걸 또 느낀 건, 역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과도기적인 시간들을 보내면서 경험이 축적됐는데 딱 심플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 1조 원 매출이,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5,600억에서 한 6천억, 그 다음에 나머지 구단들이 뭐 600억, 1,000억, 2천억 구단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같은 포맷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 예를 들면 1조잖아요. 그럼 2,500억은 선수 육성, 그 다음에 2,500억은 TV 시청 중계료 미디어죠. 그 다음에 25%는 입장료와 MD, 머천다이징. 그 다음에 25%는 중계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5에 10% 정도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툴은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헤타페 구단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규모가 확 떨어지는데, 그 구단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25%, 25%, 25%, 25%딱 나눠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K리그는 그렇게 돼야 되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K리그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개인 자본이 아니라 모기업 내지는 지자체에서 나온 자본이다 보니까 약간 생태계 자체가 지금 현재 스페인의 리그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K리그에 입힐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모기업 지자체에서 받는 금액들이 올해 강원FC 같은 경우는 한 50%, 많을 때는 6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십에서 한 20% 정도 나오고, 그럼 80%잖아요. 나머지 20%가 선수 육성, TV 시청, 그 다음 미디어 쪽, 그 다음 입장료 수입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완전 기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5년 정도의 텀을 주면서 이 정리화시키는 작업을, 계획을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어떻게 하냐, 지자체에서 요즘 세금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준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30%까지 줄이자. 어떻게? 지자체에서 30%, 스폰서십 30%, 그 다음에 선수 육성 15%, 그 다음에 입장료하고 MD 상품 15%, 10% 남잖아요. 이 10%는 스포츠 토토 TV 중계권 채워주는데, K리그 연맹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구단에서 지자체에 기대는 퍼센테이지를 30%까지 다운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줄여가면서 팀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30% 정도를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지자체에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범주라면 지자체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주가 아닐까.
근데 여기 이제 스폰서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지자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꼭 함께 가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30% 정도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는 큰 리스크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교에서 나오면 모교에서 나오는 금액 다운만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캐파를 비워두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무언가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 정도는 선수 육성인데 이거는 1년에 한두 명 선수의 특출난 선수들을 키울 때 여기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다 뭐 전구단 보면 거의 다 가능할 것 같은 수치예요. 지난 시즌 강원FC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몇 선수 나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FC가 이제 양인재 선수가 나가면서 이 범주는 퍼센테이지 다 채웠다고 보고 요 근래 이제 그 15%에 대한 그 입장료하고 MD 상품들인데 다행스럽게 강원도는 8% 정도까지 끌어올렸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프라적인 문제와 선수 육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어진다면 위에 있는 선수 육성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하고 MD 상품의 요 부분은 동시에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10%는 TV 중계권하고 이제 뭐 스포츠토토 등등된 미디어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리그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광고 요청을 좀 드렸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재정 건전화를 시킬 테니 이 부분 좀 더 힘써달라고. 이제 그러려면 저희들이 퀄리티 있는 축구 경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몫은 자연스럽게 TV 중계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쿠팡에서 저희도 중계하고 있는데 이 스트리밍 들어오는 숫자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경기장은 2만 명 찾았는데 스트리밍에 보면 동시 접촉자 수가 20만 명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면 TV 시청 중계권도 앞으로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유소년 정책은 어떤 거였냐면 각 구단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헤타페 같은 구단은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해서 엘리트는 수업료가 없이 육성을 시키고 비엘리트는 돈을 받으면서 육성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약 270여 명의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있는데 전액 무료예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레알 마드리드 이제 출신들이 모든 선수들이 다 레알 마드리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너네들은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에서 자부심을 가져라. 단 그렇지만 너희들이 모든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면서 훈련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극소수의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애초부터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0명의 선수들이 돈을 하나도 안 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레알의 정책에 있어서 여기에서 성장해서 지금 현재 빅리그에 빅5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가 300명인 거예요. 그럼 이 300명의 선수들이 이직을 할 때마다 선수 육성 자금들이 구단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 270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육성 지원금이 1로 나오는 거예요. 그 유스팀의 총괄 디렉터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흑자입니다 그러더라고. 돈을 내지 않으면서 흑자는 왜? 출신들이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김민재가 이적하면서 그 초등학교 모교에 이렇게 지원금이 갔던 그런 방식이 네, 그 방식인 거지. 그런 선수가 빅5 클럽에 3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전통 있는 팀들은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경영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거는 레알뿐만 아니라 모든 구단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구단들이 잘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 가긴 가는데 이 선수가 여기에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철학들을 감사함을 잊지 않게끔 만드는 게 뺏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팀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중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런 문화가 좋더라. 근데 이것도 뭐 축구 역사가 100년 됐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좀 배워야 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자라서 강원도 FC로 가는 걸로 정리하시죠.